지금 당장 약장을 열어보시고 식탁 위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혹시 비싼 돈을 주고 홍삼이며 오메가3며 당뇨에 좋다는 여주류까지 건강보조식품은 수십 알씩 챙겨 드시면서 정작 식사 때는 흰쌀밥에 김치 얹혀 드시고 출출하다고 떡 한 조각, 믹스커피 한 잔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죄송하지만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계신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 돈을 내고 내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을 사드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딱 3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이 3분이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짓고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줄 생명보험이 될 것입니다.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잡히고 자꾸만 눈이 침침하고 발끝이 저릿저릿하다면 그건 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먹고 있는 그 음식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열심히 번 돈을 건강식품 사는 데 다 쓰고 결국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 한 알보다 더 강력한 기적의 식단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 아들을 두신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보내온 비타민부터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안 드시는 게 없었죠.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는 10년이 넘으셨는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좋다는 영양제는 식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혈당 수치는 야속하게도 점점 오르기만 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50을 넘는 건 예사고 식후 혈당은 250을 훌쩍 넘기 일쑤였죠. 발바닥은 마치 모래밭을 걷는 것처럼 까칠까칠하고 감각이 무뎌졌고 밤마다 갈증이 나서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빼먹기를 합니까? 아니면 몸에 좋다는 걸 안 챙겨 먹기를 합니까?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그 비싼 영양제를 달고 사는데 왜 제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겁니까? 혹시 약이 저한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하며 억울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르신의 하루 식단을 꼼꼼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에는 입맛 없다고 물에 밥 말아 드시고 점심에는 경로당 친구분들과 칼국수나 잔치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간식으로는 출출할 때 떡이나 고구마에 믹스커피 한 잔 곁들이신다고 하더군요. 저녁에는 소화 잘 되라고 흰죽을 쑤어 드시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다 듣고 저는 어르신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드시는 그 영양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그 삼시세끼가 바로 어르신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쏟아부어도 독을 매일 마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혈당의 비밀, 그 충격적인 원인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소화되어 포도당이라는 자동차가 되어 혈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이 자동차들은 각자의 목적지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김철수 어르신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임없이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차가 한두 대면 인슐린이 문을 열어주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수천 대의 차가 한꺼번에 몰려오면 인슐린은 지쳐버립니다. 문을 열어줘도 끝이 없으니까요. 결국 세포의 문인 도어락이 고장 나버립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문이 고장나니 포도당 자동차들은 갈 곳을 잃고 혈관 도로 위에 꽉 막혀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혈당입니다. 혈관 속에 포도당이 가득 차면 피는 끈적끈적한 꿀물처럼 변합니다. 끈적한 피는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실핏줄이 막혀 눈이 멀게 되고 발끝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발이 썩게 되는 겁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드셨던 그 수많은 영양제들은 기껏해야 고장 난 문에 기름칠 조금 해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고속도로에 쏟아지는 자동차의 수, 즉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밑 빠진 독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봤자 물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구멍을 막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우리 몸의 혈관을 막고 인슐린을 고장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음식들 대신 무엇을 먹어야 내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명쾌한 해결책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얀 가루의 저주 빵 떡면이 불러오는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밀가루나 쌀가루가 이 장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곡물을 가루로 만들면 표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소화 효소가 달라붙을 공간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밥알을 씹어서 소화시키는데 1시간이 걸린다면 가루로 만든 떡이나 빵은 20분도 안 걸려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관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님이 또 폭탄을 던졌다. 인슐린 전원 투입하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인슐린을 짜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이나 면을 드실 때입니다. 밥은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되지만 떡이나 국수는 어떻습니까? 다른 반찬 없이 오로지 탄수화물만 후루룩 들어옵니다.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가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혈당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때 우리 뇌는 가짜 배고픔을 느낍니다.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돼서 또 출출하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저혈당 증세가 오는 것이죠. 이건 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널뛰게 하는 혈당에 뇌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여러분의 췌장은 결국 기능을 멈추고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떡은 정말 죄송하지만 당뇨인에게는 독약과 같으니 명절 때 딱 한두 점으로 제한하십시오. 대신 빵과 면은 재료와 조리법을 바꾸면 즐길 수 있습니다. 빵은 반드시 통밀 100% 혹은 호밀 100%를 확인하십시오. 겉만 갈색이고 밀가루에 색소만 섞은 가짜 통밀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빵을 드실 때는 채소 샐러드나 삶은 달걀을 먼저 드셔서 위장의 방어막을 치십시오면, 요리가 드시고 싶다면 밀가루면 대신 메밀 함량이 80% 이상인 메밀면이나 두부를 압착해 만든 건두부면을 활용해보세요. 쫄깃함은 덜할지 몰라도 구수한 맛은 더 좋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며 혈당이 튀지 않습니다. 파스타를 드실 때도 팁이 있습니다. 면을 푹 삶지 말고 심지가 살짝 씹히는 알덴테 상태로 삶으면 소화 속도가 느려져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얀 쌀밥이 감추고 있는 영양 결핍과 내장 지방의 진실입니다. 백미는 쌀의 생명인 씨눈과 보호막인 쌀결을 모두 깎아낸 그야말로 탄수화물 덩어리 시체입니다. 쌀눈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가바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백미를 먹는다는 건 이 보물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설탕 덩어리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백미가 내장 지방의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미의 당분은 에너지로 쓰이고 남으면 곧바로 중성 지방으로 변해 배 간 췌장에 덕지덕지 낍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 체형의 어르신들, 10중 8구 흰 쌀밥을 좋아하십니다. 이 내장 지방은 그 자체로 염증 공장이 되어 인슐린 기능을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은 밥의 색깔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미가 소화가 안 되어 꺼려지신다면 5분 도미나 7분 도미부터 시작해보세요. 백미와 현미의 중간 단계로 부드러움은 살리면서 영양소는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잡곡을 섞을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찰기 있는 찹쌀이나 차련미, 찰보리는 소화가 너무 잘 되어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깐깐하더라도 맵쌀, 현미, 귀리, 율무 같은 거친 잡곡을 섞으셔야 합니다.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속에서 젤리처럼 변해 탄수화물을 감싸 안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마치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천연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밥을 지을 때 다시마 한 조각을 넣는 것도 비법입니다.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이 밥알을 코팅해서 당 흡수를 한 번 더 막아줍니다. 또한 찬밥의 효능을 꼭 기억하십시오.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보관했다가 드시면 전분 구조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내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혈당을 올리지 않습니다. 따뜻한 밥이 드시고 싶다면 냉장고에서 꺼내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워 드십시오. 저항성 전분은 160도 이상의 고열이 아니면 파괴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탕이 녹아있는 음료수와 과일은 췌장암까지 부를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액상 과당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체 음식은 위장에서 머물며 위산과 섞이고 천천히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지만 액체인 주스와 믹스커피는 위장을 프리패스하고 소장으로 직행하여 빛의 속도로 흡수됩니다. 간은 갑자기 밀려든 과당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처리하지 못한 과당은 지방간을 만듭니다. 술 한 방울 안 마시는 할머니가 지방간 판정을 바쳤다면 범인은 10중 8구 믹스커피와 과일입니다. 특히 식후에 입가심으로 드시는 과일은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밥으로 이미 혈당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과일의 과당까지 더해지면 혈액은 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씹어먹는 채소처럼 드셔야 합니다. 갈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믹서기 칼날이 식이섬유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의 종류를 가려 드십시오. 당도가 높은 포도, 수박, 파인애플,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피하시고 단단한 과일을 드십시오. 사과, 배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과일이나 베리류, 즉 블루베리나 딸기처럼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 식후가 아니라 식전 30분 혹은 식사와 식사 사이 공복에 드십시오. 그러면 과일의 영양소 흡수율은 높이면서 혈당 스파이크는 피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때는 따뜻한 물에 식초를 한 스푼 타서 드셔보세요. 시큼한 맛이 단맛에 대한 욕구를 싹 사라지게 하고 식초의 유기산이 혈당 조절까지 도와줍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양을 줄이면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저혈당 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혈당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식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느끼는 허기짐과 손 떨림은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증상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질 때 우리 뇌는 당이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또 단 것을 먹으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는 물을 한 잔 드시고 견과류 한 줌이나 삶은 달걀 하나를 드십시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진짜 저혈당은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응급 상황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느낌과는 다릅니다. 내 몸이 보내는 가짜 신호에 속지 마십시오.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선생님, 여주가 당뇨에 좋다는데 여주즙은 맘껏 먹어도 되나요? 혹은 돼지감자가 좋다는데 그거 달인 물은 어떤가요? 물론 여주나 돼지감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품일 뿐 약이 아닙니다. 그것만 믿고 식단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식품을 농축해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유불급입니다. 천연식품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은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고 건강 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찌기는커녕 너무 말라서 고민입니다. 밥이라도 든든히 먹어야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살 빠질까 봐 현미밥 먹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뚱뚱한 당뇨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근육이 없는 마른 당뇨입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태워서 없애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살이 빠진다는 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혈당을 태워줄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라는 소각장이 사라지니 밥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치솟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체중 유지하겠다고 흰 쌀밥을 고봉으로 드시면 그 에너지가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복부 내장 지방으로만 쌓여서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한 거미형 체형이 됩니다. 마르신 분들일수록 밥심이 아니라 단백질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밥 양은 늘리지 마시고 두부, 계란,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 반찬을 배가 부를 정도로 넉넉히 드십시오. 그래야 근육이 붙고 그 근육이 여러분의 혈당을 잡아줍니다. 살 빠지는 게 두렵다고 나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은 빈 깡통에 독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자마자 찬장에 있던 믹스커피와 라면, 국수들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전화해서 이제 비싼 영양제 보내지 말고 대신 잡고기랑 맛있는 고기를 사달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현미밥이 까끌까끌해서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국수 생각이 나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도 하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독약을 먹을 것인가, 약을 먹을 것인가를 되뇌며 참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물에 밥 말아 먹는 대신 삶은 달걀 2개와 두유 1잔을 드셨고, 점심에는 채소가 듬뿍 들어간 비빔밥을 밥은 반만 넣고 드셨습니다. 간식으로는 떡 대신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드셨고요. 믹스커피가 너무 생각날 때는 따뜻한 물에 메밀차를 우려 드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저는 처음에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흙비치던 얼굴색이 맑아지고 눈동자가 총명해지셨거든요. 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뚝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정상 범위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발 저린 것도 없어지고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지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돈 내고 독을 사 먹고 있었네요. 이제야 진짜 밥이 보약이라는 말을 알겠습니다. 어르신은 더 이상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채소와 두부 잡고기, 어르신의 영양제이자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당뇨는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하지만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무서울 게 없는 병입니다.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약이 아니라 바로 매일 먹는 밥상에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찾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질 좋은 잡곡을 사시고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사십시오. 빵과 떡, 국수에 유혹을 뿌리치고 흰 쌀밥의 달콤함을 포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뼈를 깎는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잠시일 뿐, 그 뒤에 찾아오는 건강한 노후는 평생 지속됩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그 한 숟가락이 내 몸을 살리는 약이 될지,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고 밥의 색깔을 바꾸십시오. 후식으로 먹던 달콤한 커피와 과일을 내려놓으십시오. 3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3개월 뒤에는 김철수 어르신처럼 병원 검사지 숫자가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깨끗하게 뚫릴 것이고 여러분의 췌장은 휴식을 얻어 다시 힘차게 일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파랑새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냉장고 속에 있고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부터 기적을 만들어 보십시오. 흰 쌀밥 대신 구수한 잡곡밥을 짓고 국수 대신 두부 요리를 올리십시오. 그 소박하지만 위대한 밥상이 여러분을 100세 건강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남은 절반은 오늘 저녁 숟가락을 드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